고종과 메이지 시대의 한국과 일본의 인물사에서 두드러지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양자들이 시대를 주름잡았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난 집, 낳아준 부모를 떠나 다른 집, 다른 부모의 아들로 입적이 된 양자를 말함인데요. 이러한 양자들이 고종과 메이지 시대의 한국과 일본 역사에서 맹활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흥성군 이하응의 12살 아들 이재왕이 30년 전에 죽은 효명세자의 양자로 입양되어 고종임금이 된 얘기는 지난 시간에 드린 바 있습니다. 고종의 바로 전 임금인 철종 역시 강화도에서 천덕꾸러기로 살다가 헌종의 양자로 입양된 뒤 왕위에 올랐다는 얘기 또한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일본 천황 메이지도 고메이 천황의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라는 설이 있습니다. 고메이가 암살당한 직후 한반도와 가까운 조슈번, 야마구치현의 한 소년이 비밀리에 교토 어서로 입궁했다는 얘기입니다. 조슈번, 즉 야마구치현 오무로 가문의 아들이 고메이 천황의 아들로 변신을 했다는 메이지 입양설인 것이죠. 한국과 일본의 파란만장한 20세기를 열었던 인물, 고종과 메이지가 모두 입양된 통치권자였다는 얘기로부터 오늘의 양자 스토리를 풀어갈까 합니다. 먼저 한국 개화기의 풍우나 김옥균 스토리입니다. 1851년 충남 공주 김병태의 아들로 태어난 김옥균은 일찍이 영재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 덕분에 소년 김옥균은 서울 안동김씨 세도 가문 김병기의 양자로 입양이 되고 명문자제의 꽃길을 걷게 됩니다. 머리 좋아 명문가에 입양된 아이가 좋은 인맥의 도움으로 출세를 하게 된다는 그런 평범한 스토리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다면 태어난 집이나 양자간 집 모두가 불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갑신정변 3.1천하의 주인공인 김옥균은 혁명의 실패와 더불어 대역죄인으로 지명수배가 되고 일본으로 망명을 합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대역죄인입니다. 옥균을 아들로 입양했던 아버지 김병기는 연좌제에 걸려 효수당해 죽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음독자살을 하고 아내와 젖먹이 딸은 관노비가 됩니다. 그리고 김옥균은 일본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중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 갔다가 바로 그날 밤에 암살을 당합니다. 범인은 고종임금이 보낸 자객이었습니다. 서재필도 김옥균처럼 영재로 소문난 아이였고 일가댁의 양자로 스카웃이 되는데요. 양어머니의 친정이 세도가 안동김씨 일문이었습니다. 양어머니는 어린 양아들 제필을 친정집에 맡깁니다. 친정아버지 김온순이 공조판서이고 친정오빠도 장차 판서벼슬을 하는 김성근이니 양아들 제필을 친정에 맡긴 이유가 분명합니다. 명문가 자제들과 교류하면서 좋은 교육을 받으라는 것이었죠. 이 댁에 제필의 10여 세 연상인 김옥균, 박영효 등이 출입을 했고 제필은 이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광범이 제필의 양가 촌수로 오촌 당숙이었으므로 그와도 당연히 친밀해지죠. 그런데 서제필의 이 양가, 이 댁 또한 김옥균의 양가와 마찬가지로 서제필 때문에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갑신정변의 실패로 서재필이 일본으로 달아나자 그를 양자로 입양했던 부모와 형과 부인은 음독자살을 하고 젖먹이 아들은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서재필은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미국에서 서재필은 고학으로 공부하여 의사가 되고 미국 상류층 가정의 딸과 결혼하여 성공적인 미국 시민이 됩니다. 명성황후 민씨의 친정 집안도 기막힌 양자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한 집안의 무남동녀가 일국의 왕비가 되면서 이 가문의 양자는 그야말로 역사의 양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문의 양자는 정말 애가 많습니다. 명성황후 민씨의 친정집 대를 잇기 위해 입양된 민승호는 집에 배달된 선물 꾸러미를 열다가 폭사를 하는데요. 그 선물이 폭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그의 아들도 아버지 민승호와 함께 폭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명성황후 친정댁은 새로운 양자를 드립니다. 그가 바로 민영익입니다. 민영익은 친정 챙기기로 유명한 명성황후의 후원으로 승승장구, 젊은 나이에 조선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민영익은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서재필 등 개화파 인사들과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신정변의 시점에 오면 민영익은 김옥균 등 개화파가 당연히 제거해야 할 정반대쪽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조선국에 또 한 사람의 양자가 등장합니다. 이완용, 그 사람입니다. 시골의 가난한 집 어린 영재가 서울의 세도가인 일가댁에 입양되어 명문가 도령으로 성장하고 출세를 하게 되는데요. 그 좋은 머리로 친미파 거쳐, 친러파 거쳐, 친일파로 역사의 줄 위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다가 가문과 국가와 민족을 모두 불행하게 만들고 마는 이완용. 그도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이 시대의 상징적인 양자였습니다.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는 아주 성도 다른 집으로 양자를 간 경우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가 아니고 그의 아버지가 양자를 갖고 그는 아버지를 따라 낯선 집안의 낯선 성을 받아 태어난 것이죠. 아주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의 아버지는 성도 다른 학은무사 이토의 집에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 덕분에 그의 아들 히로부미는 학교 공부를 하게 되고 영국 유학까지 한 뒤에 일본국 최고위 인사로 눈부신 출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내각제 일본국 정부의 첫 번째 수상을 역임한 데서부터 5대, 7대, 10대 등 4번이나 수상을 역임합니다. 중추원 등 일본국의 상징적인 최고기관 수장도 항상 그가 첫 번째로 역임합니다. 일본에서 그는 천황을 제외한 최고위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조선국을 탐내어 현해탄을 건너오는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한국과 일본의 이름난 양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대와 지금 시대를 비교해 보게 됩니다. 물려받는 일과 물려주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망을 받으며 한 가문의 양자로 입양될 때 그들에게는 저마다의 사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명감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저마다 새로이 책임진 그 자리에서 무엇을 이루려 하였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시대와 무엇을 화합하고 무엇에 불화했던 것일까요?